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비트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2-9 Curl over Vector Field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8이었는데 지난번 말고 그 지지난 섹션을 보면은 2-7이었죠. 뭐였냐면은 Divergence over Vector Field였죠. 그래서 Divergence over Vector Field에서는 뭘 이제 말했었냐면은 그 정의 말할 때 Net outward flux of a vector field A through a surface bounding a volume, 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소스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 필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벡터 필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었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벡터 필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 벡터 필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경로로 두면은 지금 나가는 게 하나 둘셋넷 다여 7개 나가고 8개 나가죠. 그리고 2개 들어오니까 총 6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net outward flux를 계산했더니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소스가 있는 거죠. presence of source.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이런 벡터 필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하나 둘셋넷 다 7개예요. net outward flux 이걸 이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7이 나왔네.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떤 싱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싱크, 여기는 소스고요. 그래서 이제 싱크랑 소스. 근데 싱크라는 말은 마이너스 소스 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는 소스를 의미합니다. net outward flux가. 그래서 이제 이런 소스는 flow sourc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dive A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flow source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이 flow source 말고 이런 흐름에 관한 소스 말고 다른 소스도 있어요. 뭐냐면은 vortex source예요. 이 vortex에는 뜻이 뭐냐면은 얘는 소용돌이란 뜻이에요. 소용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안 나왔네. 네, 뭔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소용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혹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또 소용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커러브 벡터 필드가 0보다 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건 천천히 보실 테고요. 하여튼 이런 애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런데 어딘가에 이제 볼텍스 소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볼텍스 소스가 뭐냐면은 which causes circulation of a vector field around it. circulation을 만들어내는 그런 애인데 볼텍스 소스가 뭐에 대한 circulation이냐면 circulation of a vector field. 그래서 이제 그럼 circulation이 뭐냐? circulation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net circulation은 혹은 줄여서 그냥 circulation이라고 돼요. 얘는 일단 circulation은 벡터 필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 필드의 circulation 혹은 net circulation은 뭐냐면은 이제 벡터 필드 the net circulation or simply circulation of a vector field around a closed path. 네, 그래서 어떤 closed path 주변의 closed path를 도는 벡터 필드의 circulation 혹은 net circulation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뭐냐면은 scalar line integral of a vector over the path.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circulation of A, vector A around contour C. 그래서 이게 요 C가 컨투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C 요게 컨투어는 뭐냐면은 이게 윤곽선이라는 뜻이에요. 윤곽선, 외곽선. 그래서 어떤 윤곽선, 외곽선을 따라서 지금 이거 보시면 벡터랑 어떤 라인이죠, 이거. 그래서 얘네들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이걸 이제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 그래서 어떤 벡터를 어떤 길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스칼라 라인 인테그럴 한 거를 이 net circulation 혹은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는 보시면은 mathematical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냥 수학 속의 벡터라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 A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제 이 A가 여기 보시면은 if A is a force acting on an object, its circulation will be the work done by the force in moving the object once around the contour.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요 A가 힘, force F면은 힘 벡터면은 어떤 이런 컨투어를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물체에 대해서 힘을 가했을 때 한 바퀴 도는데 든 일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if A represents electric field intensity, electric field intensity면 요거죠, 요거 전기장 세기요, 엄밀히 말하면. Then the circulation will be an electromotive force around the closed path, as you will see in the book. 이게 아마 한 6단원쯤에 나올 거예요.
6, 7단원? 6단원인 것 같아요. The familiar phenomenon of water rolling down a sink drain is an example of vortex sink causing a circulation of fluid velocity.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water rolling down a sink,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싱크대 이런데 물 빼면은, 세면대 이런데 물 빼면은 막 이렇게 효리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깔때기 막 조그맣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같은 거 이제 막뭐 거품이든 이런 게 딱 보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서큘레이션 했을 때 어떤 영이 아닌 값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막 회전하는 그런 볼텍스 싱크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물이 이렇게 여기로 빠져나가잖아요, 구멍으로.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이제 플로우 싱크도 되는 거죠, 플로우 싱크.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구멍이 없는 그런 이런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고 손으로 막 휘저으면은 이제 물이 어디로 가진 않잖아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지. 이제 그때는 볼텍스 소스나 볼텍스 싱크만 있을 뿐인 거죠. 플로우 싱크나 플로우 소스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다이버전스 A가 0일 때, 그러니까 플로우 싱크나 플로우 소스는 없지만 볼텍스 싱크나 볼텍스 소스는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막 A 벡터 막 여기 공간에 분포돼 있을 때 이제 이 서큘레이션 계산을 하면은, 그 서큘레이션 계산하는 거는 이제 뭐에 따라 다르냐면은 depends on the orientation of the contour C relative to the vector A. 그러니까 이 컨트롤에 저희가 이제 경로 있잖아요, 패스. 그 패스의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패스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다이버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curl of A,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 curl of vector field, 이것도 이제 각 점마다의 값이거든요. 각 점마다. 다이버전스에서는 각 점마다의 값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부피 요소로 나눠준 다음에 이제 그 부피 요소를 0으로 극한을 취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극한을 취해요, 어떤 거를.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어떤 서큘레이션을 한 다음에 서큘레이션을 서큘레이션한 그 컨투어가 만드는 그 넓이로 나눈 다음에 그 넓이를 0으로 보냅니다. 뭔가 다이버전스 정의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0으로 보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경로는 처음엔 뭐 이런 모양이었어도 얘가 이제 0으로 보내지니까 굉장히 이제 작아져가지고 경로 자체는 경로 모양 자체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죠. Depends on the orientation of the contour C.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벡터 A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중인데, 만약에 제가 경로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얘는 이제 어떤 유연한 값이 나오겠죠. 0이 아니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경로를 약간 여기 수직하게, 약간 이런 방향으로 약간 수직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완전 수직하게는 안 그렸지만 완전하게 수직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때는 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좀 다르게 나오겠죠, 처음이랑은.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취해주냐면은 in order to define a point function which is a measure of strength of a vertex source, we must make C very small. 컨투어 매우 작게 하고 어떤 포인트 펑션이니까 어떤 점마다의 값이어야 되니까, and oriented, 방향을 이제 잘 정렬시키는 거죠. oriented in such a way that the circulation is a maximum. 그래서 이런 서큘레이션이 맥시멈이 되도록 이 컨투어를 오리엔테이션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curve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로 델 오퍼레이터랑 어떤 벡터 A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 자체는 정의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큘레이션인데 얘가 이제 맥시멈이 되도록 컨투어 설정을, 오리엔테이션을 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컨투어가 만드는 어떤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떤 넓이가 있을 텐데 그 넓이랑 수직인 어떤 방향을 여기 이제 곱해주고요, 단위 벡터를. 그 다음에 그 넓이로 나눈 다음에 넓이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제 컨투어 요 길이도 짧아지겠죠, 점점.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요거 이 크로스 프로덕트, 다른 말로 벡터 프로덕트잖아요. 사실 벡터 프로덕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벡터 프로덕트란 얘기는 어떤 두 벡터의 결과가 벡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가 아니라 벡터 프로덕트인데, 물론 얘는 벡터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 결과는 벡터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죠. 얘도 스칼라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벡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요런 벡터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벡터 프로덕트라는 거. 그래서 맥시멈이 되도록 서큘레이션을 해주고 그 넓이로 나눈 다음에 넓이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를 맥스가 되도록 서큘레이션 컨투어를 어떻게 내가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거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네,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랑 마찬가지로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식 자체는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시키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실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 최대가 되는 어떤 서큘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벡터 필드에 맞게 어떻게 조작을 잘 해주면은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잘 해두시면은 됩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2-125 요 식은 말하면은 the curl of a vector field A denoted by curl A or this one is a vector whose magnitude 벡터죠 이제 결과가. 근데 이제 크기는 뭐냐면 이제 요게 크기죠 요게 이만큼이. 요거 제외한 이만큼이. whose magnitude is the maximum net circulation of A maximum circulation이요. 근데 per unit area 이제 델타 S로 나눠주죠. unit area as the area tends to zero and whose direction is the normal direction of the area when the area is oriented to make the net circulation maximum. 그래서 이제 net circulation이 맥시멈이 되는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그 넓이의 수직인 어떤 방향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area 어떤 넓이에 대해서 노말인 방향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right hand 룰을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DL 벡터 따라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컬 방향이에요. 이 AM 방향. 그래서 2-30 그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대로 이제 그림을 손가락을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DL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일단은 이 커브 벡터 A, 컬 A를 하면은 어떤 방향을 딱 정해져요. 맥시멈이 되는 그런 방향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circulation per unit area 이 값을 맥시멈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특정 방향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면 이제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의 어떤 circulation per unit area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구했던 이런 커브 A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AU 벡터 이렇게 내적해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 벡터의 이제 프로젝션 혹은 이제 컴포넌트 구하는 거죠. 스칼라 프로젝션 컴포넌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방향에서의 circulation per unit are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커브 A인데 U 방향이면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는 그럼 이제 벡터 값이 아니라 어떤 스칼라 값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스칼라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U 방향으로 이제 컨투어를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넓이로 나눠준다. 넓이 0으로 보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컬 오브 A, 컬 A 자체는 어떤 이미 정해진 방향 값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방향 이런 AX 이 그림에서 이제 이 AX 방향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circulation per unit area 이걸 이제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런 경로가 만드는 면적은 어떤 면적이냐면은 사각형 모양인데 YG 플레인 이 YG 플레인에 평행하고요. 그다음에 사이드는 델타 Y 델타 G를 갖고 컨투어 외곽선 컨투어는 이 CU는 1, 2, 3, 4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X 방향의 그 circulation per unit area 요거를 이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하는 컨투어로 이제 이렇게 circulation 구한 다음에 여기 이제 델타 S죠. 넓이 벡터로 나눠주고 둘 다 이제 0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로 이제 하면은 이 A 벡터가 이렇게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나지면은 이제 요 라인 인테그랄도 클로스 라인 인테그랄도 사이드별로 해줄게요. 1, 2, 3, 4 사이드 1부터 먼저 해주면은 사이드 1에선 일단은 이제 요런 방향이죠. 요런 방향이면 DL 벡터가 이게 이제 방향이 AG 벡터고 그 다음에 요런 길이니까 DZ가 되겠죠. DZ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 1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DZ로 어차피 이게 극한으로 0으로 보내줄 거니까 델타 Y, 델타 G를 둘 다 0으로 보내줄 거니까 그냥 델타 G로 놓은 것 같아요. DL이지만 일단 요걸 해주면은 이제 얘랑 내적해주는 거니까 이런 애들 다 사라지겠죠. 요 AG 벡터랑 다 수직이니까 다 사라지고 스칼라 프로덕트 해줄 때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요 벡터 이제 사라지면서 그러면은 AG 벡터가 이렇게 오고요. 이만큼이 H죠. 요거는 좌표 펴는 거고 H 벡터 이렇게 오고 거기 델타 G가 곱해지는 그래서 요 H 벡터는 이때 어떤 위치냐면은 이제 요 가운데 점이 P라고 해가지고 X0, Y0, Z0라고 하면은 요런 데서의 H 값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델타 Y 방향으로 2분의 델타 Y만큼 증가한 값이죠. X0, Z0 그 P랑 이제 X0, Z0 요거는 같고 Y
좌표만 y0에다가 2분의 델타 y 더해준 요 값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해주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것처럼 요거 테일러 시리즈 써주면은 네 이제 제가 테일러 시리즈 이걸 가져왔는데 지난번 강의 보신 분 알겠지만 이거 이제 위키백과에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테일러 시리즈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쭉쭉쭉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멀티 베리어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에서의 테일러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짜리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3개짜리면 좀 더 지금 요거는 공간상에서 벡터니까 공간상에서 값이니까 좌표가 3개잖아요. 네, 3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일단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테일러 시리즈 값을 테일러 시리즈를 구하면은 일단은 테일러 시리즈의 a, b 대신에 x0, y0, g0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ag 벡터 지금 하는 게 지금 얘만 살아남아 가지고 ag 벡터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거 ag 벡터가 아니라 ag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대신에 ag 있고 a, b 대신에 x0, y0, g0 요 p점이요. p점. 그래서 이제 요 좌표에서의 ag 값이 x0, y0, g0를 기반으로 하는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을 하면은 n이 0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요거 2개가 n이 1일 때인데 근데 이제 요게 f x, y 값이거든요. x, y 값인데 저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그 좌표에다가 요거 대입한 값이거든요. 요 좌표 요거 대입한 값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다가 어떤 걸 대입한 거냐면 a, b 플러스 2분의 델타 y 네, 이제 이런 걸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다 한 번 더 대입해 보시면요 얘는 지금 대입하면 0되죠. 없어져 버리고 얘는 지금 2분의 델타 y가 살아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분의 델타 y가 여기 살아남은 거고요. 네, 요건 2개는 이제 사라져가지고 요게 이제 살아남아서 2분의 델타 y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a, b에서의 요 fy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텀스는 나중에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줬어요. 일단 얘는 이제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델타 y 하나만 포함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델타 y의 제곱이나 세제곱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1 요거 이제 해주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준 게 요 값이죠. 요 값. 그래서 인테그랄을 다 합치해주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만큼이 이거였는데 여기다 이제 델타 g 곱해지면서 네,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드 1이에요. 사이드 1 일단 여기까지 두고 맞은편이 사이드 3을 해볼게요. 그래서 더하면은 이제 좀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일단 사이드 3 해주면은 사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요거죠. 그래서 요거여가지고 요 DL 벡터가 요거 벡터죠, 여러분. DL 벡터가 마이너스 AG 방향이고 그 다음에 델타 G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 3개에서 이거 2개 사라지죠. 내적할 때 스칼라 프로덕트 할 때 요거 사라지고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네, 오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죠. 네, 여기에는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근데 이제 이만큼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은 테일러 시리즈 마찬가지로 써주면은 이렇게 앞에 거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냐 여기 이제 요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형태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죠. x0고 x0 빼기 x0 하니까 이제 요거 사라지죠. 그리고 y0에다가 이 좌표가 여기 점의 좌표가 x 값이랑 g 값은 x0, y0 x0하고 g0인데 지금 y좌표는 이렇게 이만큼 이동했단 말이에요. 2분의 델타 y만큼. 그러니까 y0 빼기 2분의 델타 y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y0 빼기 2분의 델타 y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거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만 남겠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가 남고 요 p점에서의 y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하이 오더 텀스 내버려 두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거 해주면은 델타 g 곱해지면서 근데 여긴 다시 이제 마이너스 써줬네요 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델타 g 여기에다가 이제 곱해지면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1이랑 3 더해주면은 요거 값이랑 요거 값 더해지면은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얘랑 얘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드 텀스는 얘랑 뭐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지만 어차피 나중에 없어지니까 극한 취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써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 해준 게 여기 2분의 델타 y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2분의 델타 y로 또 바뀌니까 더해주면 델타 y죠. 델타 y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요거 델타시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 1이랑 사이드 3를 라인 인테그랄 스칼라 라인 인테그랄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랑 4를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1이랑 3 할 때는 방향이 이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인 이유가 1이 지금 3보다 더 이 y 값이 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랑 4를 하면은 이제 2가 4보다 더 이 g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방향이 마이너스 ay 방향이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g 방향이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마찬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씩을 2-127 요거죠. 여기다 이제 다 대입을 해주면은 요거 다 더해준다, 4개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델타 y 델타 g로 나눠주고 델타 y 델타 g를 각각 0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해준 다음에 얘네로 나눠주고 0으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는 델타 y나 델타 g가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 돼버립니다. 사라지고 결국 이제 요것만 남겠죠.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그래서 요 값이 x방향의 그 circulation per unit area. 그래서 저희가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이런 임의 a 벡터였죠. 요거 뭔지도 모르는 임의 a 벡터에 대해서 이 x방향의 x방향의 컬을 구했더니, x방향의 컬이라기보다는 x방향의 circulation per unit area 값을 구했더니 한마디로 얘가 이제 curve a, 컬 a의 x 성분이죠. x 성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임의로 했더니. 그러면은 y랑 g 성분을 구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랑 요걸로요. 그래서 나머지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 컬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르테시안에서의 요 컬 a 식이에요. 계산하는 식. 아까 말했죠. 정의는 지금 요건데 요거를 쉽게 계산하는 식은 좌표계마다 다른데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보면은 뭔가 좀 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좀 기억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그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를 쓰면은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디터미넌트 요거, 여러분 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법 아시죠? 이거 A, B, C, H, I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행렬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꺾여진 그 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면은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 혹은 행렬식 의미하는 거거든요.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행렬식. 진짜 이거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두 개짜리는 다 아시죠? 이거 A, B, C, D면은 A, D 빼기 B, C잖아요. 이제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A 곱하기 요거 A 곱하기 요거 제외한 나머지 거 요거 E, F, H, I. 지금 이렇게 쓴 걸 보면은 이제 요것도 요거 4개에 대한 행렬식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제 두 번째는 요 B에 관한 거. 그래서 B 이렇게 써주고 요거 나머지 제외한 거 D, F, G, I.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이번엔 C. 그래서 C번 포함하는 거 요거 다 삭제시켜주고 D, E, G, H. D, E, G, H.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쓰면은 얘는 E, I 빼기 F, H 마이너스 B DI 빼기 FG 플러스 C DH 빼기 EG.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이렇게 길게 안 쓰고도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형태를 비교해 보면은 요 AX, AY, AG 여기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런 거 여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죠. 아무도 의미도 없지만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를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외우기 쉽죠. 여기다가 각각의 방향 벡터 써주고 그 다음에 x, y, g에 관한 편미분 기호 써주고 그 다음에 x, y, g의 성분 각각 써주면 되니까요. 결과는 벡터 나오겠죠. 여기 마지막에 이게 여기 이렇게 곱해지니까 벡터죠. 그래서 요거는 카르테시안에서의 그거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 보면은 얘랑 형태가 약간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위에 세 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미분이랑 상관없거든요.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전체를 H1, H2, H3로 나눠지니까 얘가 이제 요게 여기 세 개에 미리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H1끼리 사라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H2, H3분의 AU1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때 써놓은 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 디터미넌트 식 왼쪽 부분에 H1, H2, H3로 나눠준 게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이 그리피스 책에서 식 따온 건데, 그리피스 책에서는 H1, H2, H3, 그러니까 매트릭 코에피션트가 H1, H2, H3로 나와 있지 않고 FGH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U1, U2, U3 대신에 UVW로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지만 같다는 거. 근데 어떤 게 더 간편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둘 다 간편한 편이에요. 둘 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공부하시니까 네, 이걸로 한번 기억하고 네, 적용해보세요. 일단 이제 이런 애들도 다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는 이만큼만 기억하면은 외우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A1 이제 첫 번째 줄은 이 방향 벡터 있어야겠죠. 방향 벡터. 그래서 A1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H1, H2, H3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A1 옆에는 H1 있고 그다음 미분 하는 거 있고 H1, A1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만큼만 외우면은 나머지 이거 안 보고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컬했을 때 영임을 보여라. 일단 이 A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실린더리칼 코디네이츠니까 네, 여기다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실린더리칼 코디네이츠면은 이거 두 개 1이죠. 이거 얘 이제 R이고요. 이제 요거 1이니까 여기는 두 개 사라지고 이건 R이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지워주고 이거 R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식이 R분의 1 이렇게 써주고 AR, A파이, H 이렇게 되고 R로 하는 편미분, G로 편미분 이렇게 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줄 써주시면은 지금 얘 보시면은 AR이랑 AG 성분 없거든요. A파이 성분 있죠. A파이 성분만 R분의 K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0이겠죠. 이거 두 개가 0, 0, 0 써주고 그 다음에 요 A2가 K분의 R이에요. 근데 이제 H2가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K분의 R 곱하면은 그냥 K만 남겠네요. 맞죠? K만. 그러면은 이거 네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AR부터 보면은 요거 이제 제외하고 요거 4개 해주면은 일단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상수에 대해서 편미분 해봤자 이거 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해주면은 0, 0 그리고 얘도 해주면은 상수니까 0, 0 그래가지고 그냥 0이 나옵니다. 그래서 A번 0 나오고요. 0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스피리칼 코디네이츠에서의 어떤 함수인데 조금 방향은 이제 무조건 다 AR 방향이고요. 레디알 방향이고 함수 자체는 어떤 R에 대한 함수인데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R에 대한 함수기만 하면은 어떤 함수가 되든지 이게 컬 했을 때 항상 0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은 네, 이제 다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게 0이죠. 0이 아니라 1이죠. 얘가 1이고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R이고 얘는 이제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지워주고 얘는 R, 얘는 R 사인 세타. 이것도 1이니까 없애주고 이게 이제 R이고요. 얘가 R 사인 세타. 다음에 얘가 이제 요 AR 곱하기 FR이니까 네, 요게 이제 FR이고 그다음 얘네는 0이죠. 둘 다. 생각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식으로 쓰면은 여기다 쓸게요. R제곱 사인 세타 AR
A 세타 R. 그다음 여기는 A 파이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세타로 미분 파이로 미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A1 FR이죠. 그냥 이거 두 개는 0이고 그럼 이제 결국 얘는 계산해주면은 R제곱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주고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해주면 0이죠 둘다. 그 다음에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해주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함수인데 지금 파이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도 0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요걸로 해주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해주면은 0이고 얘도 이제 아래에 대한 함수인데 세타로 미분하는 거니까 0 나오죠. 0이 나옵니다 결국. B번도 0. 그래서 다 해주시면은 0이 나옵니다. A번, B번 둘 다. 그래서 이제 A번이랑 B번 둘 다 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예제 끝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이에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A curved vector field is called an irrotational or conservative field.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컬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벡터 필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 말하는 거죠. A. 컬을 계산했을 때 0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A 같은 벡터를 컬프리 벡터를 irrotational 회전하지 않는 그 다음에 conservative 보존되는 필드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는데 일단은 컬을 했을 때 0이 나오니까 회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conservative field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약간 중력장이나 뭐 일정한 크기 전기장 뭐 약간 여러분 그 conservative force 아세요? 물리에서 이제 conservative 하나 conservative force 예를 들어서 이제 gravity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conservative force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friction 같은 경우에는 friction force 같은 경우에는 conservative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은 항상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항상 아랫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F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F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물체를 한 바퀴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체를 한 바퀴 이동시키면은 이 물체의 중력이 한 1이 0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지금 중력장은 컨저베이티브 force인 거예요. 컨저베이티브한 필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프릭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릭션 특징은 이게 어떤 평평한 면이라고 책상이라고 하면은 책상 위에서 이렇게 물체를 한 바퀴 쭉 움직였을 때 이렇게 쭉 움직였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이동 방향이 계속 반대 방향이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았을 때 그 값이 0이 아니겠죠. 어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마찰력이 물체의 한 1이요. 그래서 얘는 컨저베이티브 풀스가 아닙니다. 그거랑 좀 비슷해요. 어떤 벡터가 이런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니면 그 반대로 돌았을 때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벡터가 회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지 말고 한 턴을 이렇게 돌았다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 때는 0이고 이렇게 돌 때도 0인데 이렇게 할 때는 플러스고 이렇게 할 때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엔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큘레이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컨저베이티브 여러분 그 컨저베이티브 포스 생각하시면은 조금 느낌상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아직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좀 이따 나오니까요. 그냥 이어서 스토크스 서울럼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다음에 다이버전스 서울럼이 나왔던 것처럼 이 컬 오브 벡터 필드 다음에는 스토크스 서울럼이 나옵니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 for a very small differential area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differential area 델타 SJ에 대해서 이걸 이제 바운드하는 콘토가 있겠죠. 내각선이 있겠죠. 그림이 안 나왔으면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어떤 이제 델타 SJ라는 어떤 넓이 요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둘레가 컨트롤 J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컬 오브 A죠. 컬 A죠. 컬 A인데 여기 밑에 아래점자로 J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공간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J번째 넓이 요소면은 뭐 여기는 I번째 넓이 요소, 여기는 뭐 다른 넓이 요소들이 쫙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J번째 넓이 요소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의 그 컬 값인 것 같아요. 네, 그 컬 값이고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어떤 J 방향의 컬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J 방향의 circulation per unit area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네, 요거랑은 다른 거죠. 이건 이제 X 방향이라는 뜻인데 지금 X 방향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J 번째 요 위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SJ 벡터를 이제 곱해주니까 만약에 이게 그 J 방향이라고 하면 이걸 이미 요 자체로 J 방향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거 해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J 번째 이런 그러니까 이 델타 S가 위치하는 그런 곳에서의 그 컬 오브 A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델타 SJ 벡터 곱해주면은 이제 여기 컨투어에 해당하는 어떤 서큘레이션 나오겠죠. 요 SJ 요 디퍼런셜 에리아 벡터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어떤 서큘레이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번째 어떤 넓이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림 2-32에 나오는 어떤 arbitrary한 surface S 이번에는 조그만한 이런 differential surface가 아니라 큰 surface S 네 요거죠 요거 지금 보면은 surface가 굳이 어떤 플레인 평면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차지하고 있는 curved surface 의미의 이제 이런 surface에 대해서 그 surface를 n개로 이렇게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아까 말한 SJ 그러니까 델타 SJ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니까 n개를 이 좌변을 이제 n개를 다 더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 그 인테그랄 정의죠. 인테그랄 정의니까 네, 정적분 정의니까 그 정의대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런 애들을 이 ds에 이게 이제 0으로 가는 거니까 델타 ds가 되고 이걸 다 더하는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좌변은 이렇게 됐어요. 좌변. 그럼 우변은 얘네들을 n개를 다 더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요거를 j번째에 관한 거를 다 1부터 n까지 다 더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요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Since the common part of the contours of two adjacent elements is traversed in opposite directions by two contours, the net contribution of all the common parts in the interior to the total line integral is zero. And only the contribution from the external contour C bounding the entire area S remains after the summation.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 adjacent element에 대해서는 컨투어에 대해서 이 라인 인테그랄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이제 이게 SJ라고 할게요. 이게 SJ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제 SJ번 할 때는 요 SJ번에 대해서 서큘레이션 할 때 이면 이 사이드 그러니까 이 변 이렇게 4개 대해서 해주는데 그 중에서 요 변 한번 볼게요. 요번 할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한테 할 때는 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 할 때는 내려오는데 이제 얘 할 때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위치에 대해서 어떤 A 벡터 지금 벡터 필드 A인데 벡터 필드는 같은데 지금 그 컨투어 그 디퍼런셜 랭스 그 패스 방향이 아래랑 위로 가니까 라인 인테그랄이니까 각각 이제 합쳐지면 0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접한 면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라질 면이 없는 인접하지 않은 이런 애들이 다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한 바퀴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애들 다 더해주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컨투어는 이 아까 말한 arbitrary surface에 대해서 이 컨투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 좌변이랑 우변이랑 네, 이렇게 식이 성립합니다. 얘가 이제 바로 스토커스 서럼이에요. 스토커스 서럼은 뭐냐면은 스토커스 서럼 which state that the surface integral of curl of a vector field 그러니까 벡터 필드 curl of vector field가 요거죠. curl of A인데 이거를 surface integral 한 게
over an open surface죠. 지금 보면 이거는 equal to the closed line. 그러니까 어떤 surface가 있으면은 그 surface의 주변의 그 컨트롤은 closed line이죠. 그래서 the closed line integral of vector along the contour bounding the surface. 그래서 이제 이 넓이 벡터가 요 circulation, 요 경로 벡터, 길이 벡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ice versa 나와 있는 것처럼 surface 인테그랄을 커브 벡터의 surface 인테그랄을 벡터의 라인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혹은 반대로 벡터의 라인 인테그랄을 그 벡터의 컬의 surface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그 전자계약에서 지금 얘는 지금 이 surface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 surface 보면은 이건 오픈 surface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디가 아닌지 바뀐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닫혀 있어요. 이게 딱 이제 닫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안과 밖이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게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컨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컨투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0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클로즈 서페이스에 여기 이제 클로즈 서페이스에 대해서 커브 A를 이제 넓이 적분해주면은 0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요 DL 벡터 방향 계산하는 게 DL 벡터 방향하는 게 이 라이트 핸드 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DS 벡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라이트 핸드 룰을 쓰면은 이제 이게 엄지 손가락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지금 엄지 손가락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DL 벡터 이제 그 서큘레이션 계산할 때 DL 벡터를 라이트 핸드 룰을 써서 계산해 준다. 셀프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제 2-22 한번 가볼게요. given F, 지금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로 주어진 어떤 벡터 필드네요. 그렇죠? verify Stokes theorem over a quarter circular disk with radius 3 in the first quadrant as it was shown in 221. 이제 요거는 그 그림 보라고 돼 있긴 한데 안 봐도 굳이 상관없겠죠. 말로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3인데 이제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는 그 quarter circular disk, 그 그림은 약간 요런 거죠. x, y고 반지름이 3인 게 원인데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2-14 39쪽이네요. 네,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네, 요 그림이죠. 반지름 3이고 4분원이죠. 4분원.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과연 스토크스 서럼이 성립하는지 다시 한번 스토크스 서럼 써보면은 커브 벡터 A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surface 인테그랄 합니다. surface 인테그랄. 근데 이제 surface 인테그랄은 오픈 surface에서 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클로스드가 아니란 얘기죠. 클로스드 해버리면 어차피 0 나오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서큘레이션인데 닫힌 면에 대해서 닫힌 경로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이고, 커브 벡터가 아니라 이제 그냥 벡터 A죠. 그거랑 DL 벡터. 네, 이게 이제 성립한다. 그게 스토크스 서름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요런 이제 경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우변의 그런 컨투어는 이렇게 되고, 서큘레이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요 서페이스는 요거고요. 요거. 그러면은 우선은 좌변부터 먼저 해볼게요.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니까 좌변부터 먼저 해보면은 그림은 좀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버리고 커브 벡터 A를 먼저 구해볼게요. 커브 벡터 A 여러분 식 기억나시나요? 이거 H1, H2, H3분의 1 써주고 H1, A1, A1 요런 식이었죠. 요런 식.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나머지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니까 H들이 전부 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간단해지게 AX, AY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F 벡터는 이거 F로 바꿔줄게요. F 벡터로 바꿔주고 AX 성분은 XY고 AY 성분이 마이너스 EX네요. XY랑 마이너스 EX 인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주면은 일단은 AX에 관해서 요거에 관해서 요거 해주면 0이고 요거 해주면은 이제 G가 없으니까 0 나오죠. 그래서 얘는 0 나오고 그 다음에 AY는 지금 요건데 얘도 0 나오죠. 지금 이거 0이니까 0이고 G가 없으니까 0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H 할 때는 요건데 지금 요거는 -2고 -2 빼기 이거 하면은 이제 X네요. 맞죠? -X. 그러니까 -X 플러스 2 H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건 이제 커브 벡터 F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 적분을 해줘야겠죠. 넓이 적분을. 근데 지금 얘는 다시 쓰면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 경로가. 그러니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제 경로 적분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문제에서 아까 그림에 나왔었잖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right hand rule 오른손 법칙 쓰면은 지금 이 넓이 벡터는 위쪽이에요. 위쪽. 이렇게 AZ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얘 바꿔주면은 얘 대신에 이제 dx dy고 AG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을 해주면은 지금 요게 -x 플러스 2 az 두 개 내적해주면,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이런 어떤 넓이 S에 대해서 -x 플러스 2 dx d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지점을 보면은 x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0부터 이런 점까지죠. 3까지가 아니라 3보다 좀 더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주면은 지금 이제 이게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3-y제곱 루트 플러스 요거죠. 얘는 이제 어떤 애냐면은 인테그랄 이렇게 뒤에 써주고 x 플러스 2 써주고 dx인데 x가 0부터 어디까지냐면은 0부터 임의의 그 y값에 대해서 x가 0부터 루트 3 빼기 y제곱, 여기가 루트 3 빼기 y제곱, 3의 제곱 빼기 y제곱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그냥 9라고 할게요. 9. 그리고 여기 y는 0부터 3까지. 진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대학교 미적분학 2학기 범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넓이 적분하는 거 이런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전자기학 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찜찜하실 테니까 공부를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적분을 먼저 하면은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이게 0부터 9-y 제곱까지 하면은 2분의 1 곱빼기 y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곱빼기 y 제곱 이렇게 되죠. 다시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은 2분의 9y 빼기 6분의 1 y 세제곱 플러스 이건 따로 해줄게요. 0부터 3까지 곱빼기 y 제곱 dy.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이런 거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죠. 지금 요 함수가 뭐냐면은 지금 요 함수잖아요. 요 함수잖아요. 요거 0부터 3까지면은 이 넓이에요. 이 넓이. 그러니까 이 한 바퀴 했을 때 넓이 몇이에요? 총 이게 9파이죠. 근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파이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9파입니다. 이건 이제 0부터 3까지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4분의 9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먼저 써주면은 2분의 9파이 플러스 얘 해주시면 얘는 지금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3 2분의 27 2분의 27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27이죠. 그럼 얘는 6분의 27 곱하기 3에서 27 빼면 27 곱하기 2니까 54 플러스 2분의 9파이. 그러면 6, 9, 54니까 9네요. 2분의 9파이 플러스 9. 이제 요게 답이겠죠. 옆에 여기 마이너스 뭐 있었네요. 맞죠? 마이너스 붙이면은 이제 요게 왼쪽 한 거고요.
오른쪽도 하면은 오른쪽도 해주면은 네 지금 이런 이제 이런 컨투어 이런 경로에 대해서 이거 라인 인테그랄 해주면은 일단 3개로 나눠서 해줄게요. 1번, 2번, 3번. 이게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F 벡터가 x, y, 마이너스 x. 일단 F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일단 1번부터 해주면은 이거 1번 이거 해주면은 여기다가 dl 벡터는 ax, dx 플러스 ay, dy 요거죠. 지금 이 xy 평면에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ag, dg 얘는 해줄 필요 없죠. 얘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머지죠. 나머지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x, y, dx 그다음에 빼기 ex, dy 이렇게 되네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x, y, dx를 먼저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1번은 x 그 1의 일부니까 저 식이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성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로 통일해 줄게요. 첫 번째 거 dx에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y는 곱빼기 x제곱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곱빼기 x제곱 dx고 x는 지금 어떻게 되죠? 1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방향도 고려해줘야겠죠. 그러면 x는 3부터 0까지죠. x가 3부터 0까지고요. 그 다음에 빼기 2 지금 y 마이너스 2x dy니까 x를 y로 바꿔주면은 얘도 지금 대칭성이 있으니까 x는 9 빼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 빼기 y제곱 dy 그리고 이때는 지금 이런 순서로 가니까 y가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건 알죠. 이거 하면 몇이에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아까 했었죠. 이게 이제 4분원의 넓이니까 4분의 9파이 4분의 9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얘가 이제 이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9파이 요거 계산해주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적분해주시면은 얘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다시 쓰면은 2분의 1인 상황이니까 1 더해서 나눠주면은 3분의 2 곱빼기 x제곱에 2분의 3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생기는데 x는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빼기 x제곱에 2분의 3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나오나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거 미분하면은 2분의 3 곱해지면서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생기고 이제 9 빼기 x제곱에 2분의 1제곱 요거 되고 근데 여기 속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x 생기니까 마이너스 2 곱해지면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얘가 적분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적분이고 이제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뭐 있으니까 이거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뭐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9 빼기 9 0이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9에 2분의 3이니까 27 다시 나누기 3 하면은 9 근데 이제 빼기였으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9 그럼 이제 원래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1번만 했죠. 1번만 2번이랑 3번도 해주셔야죠. 근데 뭔가 2번이랑 3번을 하면은 각각 0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각각 0은 안 나와도 두 개 더 했을 때 0이 나오는 그런가 봐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일단 2번이랑 3번은 뭐냐면은 2번 먼저 볼게요. 2번 먼저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2번을 보면은 2번의 x좌표는 항상 다 0이죠. 그렇죠? x좌표가 항상 다 0이죠. 그럼 x 0 여기도 0이니까 2번은 그냥 통째로 0이겠죠. 3번으로 바꿔줄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니까 지금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그럼 y좌표가 항상 0이니까 이거는 0이죠. 이거는 0. 근데 지금 3번의 f 벡터가 이제 남은 게 요게 됐어요. 요게 됐는데 dl 벡터는 지금 요 방향이거든요. 요 방향. 그러니까 dl 벡터 다시 쓰면은 ax dx거든요. ax dx. 그러면은 이 ax랑
이 AY랑 곱해지면 항상 0 나오겠죠. 그래서 3번도 0입니다. 각각 다 0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2-11 하기 전에 잠깐 이걸 읽어보면 위 예제처럼 이거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 예제를 푼 거는 서페이스랑 라인 인테그랄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알고 있는 거죠. 서페이스랑 라인 인테그랄 뭐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해보면 되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토커스 서울함까지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